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예, 10월에 가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하고는 꼭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은 하는데 네. 내용이 웃을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달 27일에 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래층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한밤중에 위층으로 올라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40대 부부가 숨지고 숨진 부인의 부모가 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 먼저 좀 장 변호사님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말만 들어도 엄청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5년 전부터 서로 간에 이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면 갈등을 겪던 아래층에 살던 그 30대 정모 씨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난달 27일 날 2층으로 찾아가서 그날은 찾아가서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흉기를 휘둘러서 부부 2명은 사망케 하고 또 함께 있던 그 60대 부모 2명에 대해서는 중상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죠. 근데 이제 마침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그 부부의 2 자녀는 이제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가고 난 뒤에 방문을 안쪽에서 잠궈서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조사 결과 그 정모 씨가 이미 그 3개월 전에 등산용 칼을 준비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뭐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뭐 그날 있었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뭐 계획적인 범죄라는 사실도 현재는 밝혀진 상태입니다. 참 이게 참 오늘 프로가 처음과 끝이 다 참 이게 잔인한데 네. 이 가해자 A 씨는 그 범행 직후 본인이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술을 먹었다던가, 뭐 평소 뭐 지병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심리 상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조사에서 범행 동기가 조사가 있었죠. 밝혀졌고요. 그 정모 씨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웃 주민들과는 만남이나 뭐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언둔형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그 경찰 조사, 그 심리 조사 결과에서도 내성적인 언둔형 성격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그 이제 수년간 분쟁을 겪으면서 아랫집 정모 씨의 그 항의 수준이 너무 좀 심하다라는 고충을 이웃 주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 딴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안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매트도 깔아두었다고 하고 하는데도 그 특히 그 윗집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만약에 샤워하는 경우면 물소리가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항의했다는 그런 이웃 주민들의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정모 씨가 자신의 피해를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A 씨는 어떤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게 뭐 살인 사건이라서 이제 죄의 무게가 무겁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선 뭐 적용되는 죄명은 40대 부부 2명에 대한 살인, 그다음에 60대 부모들에 대한 살인 미수겠죠. 그런데 이 층간소음 분쟁이 서로 간에 수년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그거를 빙자해서 어쨌든 계획적으로 이 살인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서 최소 30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그 심각성이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도 뭐 층간소음 이야기는 우리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분쟁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통계도 잡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층간소음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뛰거나 걷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망치질, 세 번째는 가구 끄는 소리, 네 번째는 가전제품, TV를 크게 틀거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또 다섯 번째 정도는 문을 여닫을 때 쾅쾅 닫는다. 이 정도 순위로 발생 원인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발생 원인 비율이 높은 것이 뛰거나 걷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체 층간소음 발생 원인 비율 중에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크다 하면, 그 어른들이 위에서 걸을 때 뒤꿈치로 이제 바닥에 진동을 가함으로써 쿵쿵쿵 이런 그걸 발망치라 그러나요? 그런 소음을 발생하는 것이 가장 주요 발생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코로나 영향도 빠질 수 없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층간소음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또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그 바닥 구조상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또 실제로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 실내 생활이 늘어난 것도 층간소음 분쟁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상담 신청 건수가 1년치, 지금 최근 8개월치 조사했는데 예전에 1년치를 훌쩍 넘은 그런 상담 신청 내용도 들어와서 소음 분쟁이 실내 생활로 인해서 더 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 갈등이 끊이질 않자 또 이제 정부가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내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죠? 예, 워낙 이제 분쟁이 심해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안을 내는 게 그게 이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인데요. 그 내용은 2022년 내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30가구 이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승인하기 전에 그 단지별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바닥 충격압 차단 성능, 그러니까 충격 차단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측정하겠다. 그리고 측정하고 난 뒤에 성능 확인 결과 후에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해라 이런 식으로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근데 그야말로 이게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정도여서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는 현재로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 끔찍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네, 저도 층간소음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쟁을 해결해보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그 이웃 주민들 간에 서로 인사하고 알고 지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에 살면서도 사실 이웃이 누군지 또 맞습니다. 언제 이사 들어오고 언제 이사 나갔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평소에 이웃 간에 얼굴도 좀 익히고 간단한 인사라도 좀 하면서 소통을 늘려간다면 층간소음 문제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단거리는 사실은 서로 간에 최소한의 에티켓 정도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최소한의 그 늦은 시간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한 새벽 6시 정도까지는 의식적으로라도 소음을 좀 줄이겠다. 예를 들면 뒤꿈치로 살짝 들고 다녀준다든지 그런 자그마한 행동부터 먼저 실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소음을 줄이겠다는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 옳으신 말씀이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고요.